제가 68세에 재혼을 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 인생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면서 편안하게 늙어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정말 우연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때도 연애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68세의 연애라니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더군요. 과거의 상처, 두려움, 자존심, 이 모든 게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찾는 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진 나이보다 더 강렬하고 소중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에 뭘, 재혼,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지만 제가 지금 재혼에 성공하고 웃으며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지금부터 제가 68세에 재혼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실제로 재혼을 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비밀 같은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68세가 되던 해에 제 삶이 이토록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10년이 넘어갔고 그동안은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는데 제 시간을 다 바쳤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에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스스로를 외로움에 가두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누가 말을 걸어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에는 벽이 있었거든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외로움이 참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아이들과 손주들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외로움은 가족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거든요.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같이 나이를 먹어가며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지내면서 내가 이대로 끝내면 정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재혼을 결심하려니 용기가 안 나더군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웠고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라는 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무슨 낙이 있겠어. 외로우면 솔직히 말하고 인연을 찾아봐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먼저 한 발 내딛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나도 다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재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선택일까? 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같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그런데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 재혼, 중년 이후의 사랑, 홀로 사는 노인 같은 검색어를 넣어봤죠.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남긴 글에는 낯선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주변에서 말하지만 정말 외로움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손자들 돌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나도 다시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용기가 생겼어요. 이들도 이렇게 고민하고 도전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이런 고민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저는 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어쩐지 부끄럽고 유치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 제 나이도 행복을 찾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친구와의 대화 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 줄이야. 그런데 친구는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지. 나도 외롭다니까. 친구의 말에 저는 크게 웃었어요. 저만 혼자가 아니었고 저만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제게 첫 발을 내딛게 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재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외로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감이었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누군가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를 믿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 태도와 마음가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 순간부터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외모나 건강 상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집에서 할 일만 하고 거울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맘 먹고 옷장 앞에 섰어요. 낡고 촌스러운 옷들만 가득한 걸 보고 혼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자신감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평소 같으면 절대 고르지 않을 세련된 옷 한 벌을 샀어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그때 만난 공원에서의 사람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오늘도 운동 나오셨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집중한 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왜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제가 이런 변화의 시작을 친구에게 말했을 때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와, 너 정말 달라 보인다. 표정이 밝아졌어. 친구의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를 떠나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자신을 조금씩 아끼고 돌보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불안도 점점 옅어졌어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비로소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정말 새로운 길로 이끌어줬답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앉아서 고민만 하면 뭐 하겠어요? 직접 움직여 보기로 했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첫 번째 장소는 골프 모임이었어요. 골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엄청 어색했어요. 공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서 있으니 모두가 웃는 것 같았죠. 그런데 선생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골프 선생님 초보시죠?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주면서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셨어요. 어깨에 닿는 그의 손길이 정말 가벼웠는데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스윙을 가르쳐 주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연습이 끝나고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 자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모임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마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나중엔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한마디를 건넸어요. 다음 모임에도 꼭 나오세요. 정말 잘 배우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괜히 가슴이 설렜답니다. 두 번째로 도전한 건 등산이었어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됐지만 산을 오르는 내내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쪽 돌이 미끄러워요. 제가 손 잡아 드릴게요.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 들어 참 고맙더라고요. 산 중턱에서 잠시 쉬며 나눴던 간식과 이야기들은 그날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골프 모임과 등산. 이 두 가지는 제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설렘과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 마음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첫 만남에서의 대화법과 태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저도 많이 어색했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한 탓에 입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경험을 겪으며 중요한 걸 배웠답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 표정이에요. 사람들과 마주할 때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느라 말도 길게 하고 어색한 침묵이 오면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한 남성분과의 대화가 전환점이 됐어요. 요즘 집에서 혼자 있으면 허전하실 때 많으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고백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해지는 게 더 좋은 대화법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말했죠. 맞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땐 괜히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산에 오르니까 너무 좋네요. 그 대화가 시작되고 나니 이야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또 중요한 건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난 한 분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스윙 자세가 정말 멋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 한마디에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신이 골프를 배우면서 겪은 경험을 즐겁게 들려주더라고요. 그 후로도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태도에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과한 관심을 보이는 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법을 배웠어요. 상대방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서로 간의 신뢰를 만들어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만남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였어요. 내 모습 그대로 상대방 앞에 서는 용기가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었답니다. 재혼 후의 삶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혼자인 채로 지내던 시간들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설렐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특별한지 그 감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잠결에 내 손을 잡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에 그의 몸이 내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걸 느낄 때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아직 새벽이에요. 너무 가까이 오면 잠을 못 자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이 나이의 설렘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둘은 항상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지만 저녁마다 다르게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나는 몸이 자연스럽게 그의 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향기가 참 좋아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여질 때면 나는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은 나 자신을 여성으로서 다시 바라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전에는 나이 든 모습에 실망했지만 지금은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주름도 사랑스럽게 봐주는 그의 시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하는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특별했습니다. 그는 가끔 내 손을 부드럽게 쥐고 말했죠. 이렇게 당신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이렇게 설렘을 느끼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금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밤에는 그의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에 잠들고 아침에는 그의 옆에서 눈을 뜨는 일상이 이렇게까지 나를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그 작은 온기와 설렘이 나를 매일 더 살아가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혼을 결심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68세에 재혼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죠. 게다가 가족의 반대까지 더해지니 그 벽은 정말 높아 보였습니다. 재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힌 건 나이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해도 되는 걸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도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깨달은 건 나이는 그냥 숫자라는 거였어요. 마음이 젊으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거요. 한 번은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엄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친구로 지내면 되지. 굳이 재혼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컥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친구랑 산책만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엄마는 함께 삶을 나누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 그게 재혼이라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뿐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딸도 조금씩 이해해가는 듯 보였어요. 또 하나의 장벽은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제가 재혼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들은 엄마, 재혼하면 우리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돼요. 라며 걱정을 토로했죠. 처음엔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점차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제 행복을 찾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열쇠였죠. 마지막으로 주변의 시선을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웃이나 지인들이 저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겁이 났지만 사실 그런 걱정은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 같았어요. 골프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한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가 남들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 결국 후회만 남아. 내 인생이잖아. 누가 뭐라 하든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히면서 남들 시선보다 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심했죠. 제가 깨달은 건 모든 장벽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이도 가족의 반대도 주변 시선도 결국 제가 그것들을 넘겠다고 결심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심을 담아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넌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제가 꿈꾸던 평온하고 따뜻한 삶이더라고요. 재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건 돈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68세, 상대방은 70세였으니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해야 했죠. 하지만 상대방의 제안 하나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우리 각자 경제는 따로 관리하는 게 어때요? 부담 갖지 말고 서로 기대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살아요.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가진 것에 대해 평가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지출 습관까지 확인해야 했어요. 제가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집안의 고지서 하나하나를 살펴야 했죠. 상대방은 굉장히 알뜰한 스타일이라 전기세나 수도세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던 편이라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는 걸 잘 못해서요. 당신이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죠. 그럼요. 대신 제가 잘 못하는 집안일 같은 거 당신이 좀 더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생활 방식 조율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고 그는 밤 늦게까지 TV를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 이후에 조금씩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예를 들어 제가 밤에 조용히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잠이 얕아서요. 라고 부탁하면 그도 자기만의 패턴을 고치려 노력했어요. 이런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참 많았어요. 식사 문제도 조율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전형적인 집밥 스타일이었지만 상대방은 외식을 선호했죠. 상대방, 나는 주말엔 꼭 밖에서 먹어야 기분 전환이 돼. 그럼 평일엔 집밥 먹고 주말엔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타협할까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며 균형을 맞추게 됐어요. 재혼 준비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요.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함께 사는 건 철저히 현실이라는 걸 배웠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생활 방식에서도 안정감을 찾았어요. 물론 작은 갈등은 생기지만 우리는 그걸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더라고요. 재혼을 성공으로 이끈 비법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맺는 게 두렵기도 하고 잘못될까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세상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그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이 때문에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삶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이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골프 모임과 등산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조금 차가운 분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세 번째로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배경이나 경제력을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소소한 대화부터 시작했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런 날엔 어떤 걸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이 오히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해줬어요. 상대방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저와의 대화를 즐길 수 있었죠. 네 번째로는 스스로를 가꾸는 겁니다. 외모는 물론 내면의 매력을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도 시작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니 저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고 나 역시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관계를 천천히 쌓으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과정이에요. 누구든 용기와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재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를 믿고 이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언젠가 저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외로움을 떠올리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늘 도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제가 68세라는 나이에 재혼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나이, 상황,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분명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여러분 곁에 찾아올 거예요. 처음은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내면의 힘이 그 두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에서 느꼈던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이막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